김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18번을 풉니다. 자, 18번은 갑은 을과 을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건 민법 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전세권에 관련된 문제는 민법에서도 중요하죠. 자, 전세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반드시 암기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전세권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세권은 토지를 전세할지 건물을 전세할지 토지 전세권 또는 건물 전세권이 구분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목적이 반드시 기록돼야 된다. 어떤 것을 전세할지, 토지를 전세할지 건물을 전세할지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범위도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전부를 전세할지 일부를 전세할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됩니다. 첫째, 목적. 자, 건물인지 토지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위. 자,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세 보증금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전세권 등기는 세 가지가 반드시 기록돼야 된다. 토지냐, 건물이냐, 목적이죠. 그 다음에 전부냐, 일부냐, 범위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금액이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이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용익물권, 살 수 있는 남의 것에서 지낼 수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용익물권적 성질이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찾아올 수 있는 담보적 성질도 있습니다. 용익적 성질과 담보적 성질이 같이 병합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목적과 범위, 전세 보증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토지 전세권은 기간이 정함이 없이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토지이든 건물이든 10년을 넘을 수 없는데 토지 전세권은 기간을 정함이 없이도 약정할 수 있는데 건물 전세권만큼은 반드시 1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1년 이상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게 건물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존속 기간은 자, 임의적 기록 사항입니다. 왜? 토지 전세는 기간이 정함이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 가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목적과 범위, 전세 보증금. 그렇지만 존속 기간은 임의적 기간입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원래 원칙 문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존속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기록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가 건물에 대한 전부에 대한 전세권입니다. 건물 전세권은 반드시 1년 이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됐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뭘 한다? 기간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10년까지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그 약정 기간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토지 전세가 아니라 건물 전세이기 때문에 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존속 기간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로 가야 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토지 전세권과 포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원칙상 존속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2년에 대한 기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에 관련된 함정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그래서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2번 등기관은 존속 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틀린 문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 등기 문제는 존속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입니다. 기록할 수 있다로 가도 돼요. 하지만 전세금과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건물 전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잡아야 되는 건물 전세권의 제도상 2년으로 약정됐으니까 이 건물 전세권의 기간은 기록하여야 한다가 맞는 문장으로 갑니다. 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5년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그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자, 원래
전세권 문제에서 기간 중에는 전세권 설정 기간 중에는 자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면 원칙입니다. 기간 중에는 자 전세 보증금 채권을 누구한테 주면 안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데 딴 사람 보고 청구하면 안 되겠죠. 원래는 전세 기간 중에는 자 채권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래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래 기간이 끝나면 네가 청구해라 하는 장래 행사를 조건으로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조건부 양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 양도를 했을 때 등기관은 그 조건이 타당할 때는 그 등기관은 양도 금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가 요건에 맞을 때는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했어요. 존속기간 중에 조건부 장래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일부 양도가 가능하니까 그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당연히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든 존속기간 중에 장래 행사할 조건으로 양도가 됐든 보증금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때는 일부 양도든 전부 양도든 그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하는 거죠. 자, 전부 양도액은 그 양도자만 기록하면 되는 거. 일부 양도가 됐을 때는 금액이 나눠지니까 반드시 일부 양도일 때는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4번. 전세권 설정 등이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됐답니다. 이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이 나올 수 있는 문제만 반드시 반복해서 외우면 문제가 반드시 맞춥니다.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자 전세권의 조건은 동일하게 자 보증금 그 조건은 동일하게 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법정갱신이 됩니다. 자, 전세권에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정갱신의 내용은 조건은 동일하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의 법정갱신은 자,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에 하지만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데 이 법정갱신 제도로 하더라도 서로 만료되기 전 1개월 이내에 해지 통보하지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법정갱신이라 그럽니다. 자동 연장이 되더라도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전세권에서만큼은 자 그래서 양 당사자가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 토지 건물 주인이든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6개월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하고 몇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법정갱신이 되더라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해지 통보 후 몇 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에서만큼은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법정갱신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뭔 문제 생각한다? 수험생은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없다. 무조건 기간이 만료되면 끝나는 거예요. 해지 통보하지 않아도. 자, 법정갱신 제도는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두 번째, 법정갱신의 내용은 조건은 동일하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다. 전세권에서만큼은. 자, 그래서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법정갱신 되더라도 해지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통보 후에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임대차 보호법과 차이점입니다. 자,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만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되면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지 통보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정갱신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굳이 기간을 변경 등기 한다 안 한다?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제도가 된 이후에 변경 등기를 해야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정갱신 된 후에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갈 때는 자 전세권부 목적인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보증금 전세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정갱신된 이후에 그 전세권부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변경 등기 하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기간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다시 특정해라 하고 반드시 전세권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효력을 주장할 때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법정갱신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해지통보 당하지 않은 이상 해지통보 당할 때까지 법정갱신된 이후에도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 보증금 한도로 돈을 빌리러 갈 때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변경 등기를 해야 자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4번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4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아주 어렵죠? 자, 원래 전세권, 건물 전세권만큼은 법정갱신이 되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됐을 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의 효력이 있는데, 변경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변경 등기를 해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갑니다. 자,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이 된 경우 원래는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때만큼은 변경 등기를 해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로 갑니다. 정답은 4번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각각 병이 전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전세 계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기 특약으로 전전세 계약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자, 부기 등기로 전전세 계약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전세권자는 또 전전세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부를 전전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물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토지 일부도 도면을 첨부해야 돼요. 일부 전세권은 반드시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어느 쪽에서 살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전세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서만큼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건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이 건물 전세는 1년 이상 잡아야 되기 때문에 2년으로 약정된 이 기간도 존속 기간도 기록하여야 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존속 기간은 기록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존속 기간도 기록하여야 한다로 가야 되고 필요적 기재 사항은 목적과 범위, 전세 보증금이 반드시 기록돼야 되지만 건물 전세권만큼은 존속 기간도 기록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 후에 전세금 채권의 일부 양도가 됐을 때는 등기가는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4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제도가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데 법정갱신 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나 그 법정갱신된 이후에 돈을 빌리러 갈 때는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틀렸어요. 정답은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전전세권 설정 등기 하더라도 일부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등기법 문제 18번 전세권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있어서 법정갱신은 원래는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데 건물에 대한 그 변경된 이유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갱신된 이유에 변경 등기를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정답은 4번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